네,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네. 카카오 주가가 네이버 주가를 굉장히 아웃퍼폼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네이버 주가 상승률을 압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이익의 성장률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원래 뭐 한 자리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올렸었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10% 초중반으로 쫙 올라오게 되는 과정에서 매출 또한 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2, 3년 동안 2배로 늘어나 버리고 마진율이 예를 들어 3, 4%에서 14, 5%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익은 7, 8배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열광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의 사업 전개 스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 부문의 형태로, 그러니까 다 내부적으로 합니다. 쇼핑 사업도 그렇고, 금융 사업도 그렇고, 컨텐츠 사업도 그렇고, 별도 법인이 아니라 다 사업 부문의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커머스 다들 이제 보시면은 분사, 투자 유치, 빠른 외형 확장, IPO 다 똑같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리고 사업의 영역으로도 보시면 네이버에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던가 카카오 뱅크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장세깔, 불마켓에서는 훨씬 더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제는 뭐 한 10조까지도 좁혀졌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액면 분할로 주당 가격을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카카오랑 네이버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카카오가 오늘도 또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저는 사실 탑픽이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다시 벌어진다의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카카오의 이제 주력 자회사들이 페이, 뱅크, 그리고 뭐 모빌리티 지금 순차적으로 다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뱅크랑 페이는 예비 심사 청구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장을 다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점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늘어나긴 어렵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줄어드는 방향성인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이익 가치로 1년에 뭐 그래도 1조 이상 버니까요, 뭐 충분히 방어는 되겠죠 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조를 못 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익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페이도 있잖아요, 뱅크도 있잖아요, 모빌리티 있잖아요. 몇 조인지 아세요? 엄청나요. 해서 쫙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정말로 페이, 뱅크 곧 상장,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이제 엔터, 내후년에 모빌리티 다 상장이 된 걸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가 좋아 보이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를 사야 될 이유가, 카카오 사려면은 톡비즈 광고, 카카오 광고 너무 좋아 보이네요. 좋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근데 네이버는 여전히 다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요새 잘하는 것 같네요. 네이버 페이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컨텐츠 제페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뭐 사야 돼요? 네이버밖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이익 가치로 설명되는 부분도, 제가 카카오의 경우 목표 시가총액이 50조 원이고 네이버가 84조 원으로 양사의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50조 대 84조에서 보면은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익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약 20조, 그러니까 40%이고 그 외에 지분 가치들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이제 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익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한 44조. 예, 한 절반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에서 좀 차이가 나죠. 네이버는 55% 정도가 이익 가치, 카카오는 40% 정도가 이익 가치. 이익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가치가 심하게 할인을 받는 시장 환경이 오더라도 돈을 이 정도 버는데 인터넷 기업이 PER 30배도 못 받나요? 그럼 30배를 주면 그 이익 가치가 제가 말씀드린 44조랑 20조 차이가 좀 나죠. 그런 상태에서 지분 가치가 지금 엎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이버의 지분 가치들은 다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을 많이 안 받는 상황인 반면 지분율도 다 100%죠. 사업 부문이니까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의 세팅이 돼 있어요. 30% 외부 자금 수혈, 70%가 카카오 지분. 여기서 IPO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으로 내려가죠. 50으로 내려가게 되죠, 당연히. 공모를 하잖아요, IPO 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카카오의 지분율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상황이 당연히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사실 카카오 밸류에이션 할 때 저 또한 그렇지만 비상장 지분 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다음에 할인을 하나도 안 해요. 할인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할인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왜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주회사들, 제가 지주회사 담당은 아닌데 지주회사들 가치 평가하신 거 보면은 상장사 지분은 거의 5, 60% 할인하고요. 4, 50% 할인하고요. 비상장사 지분도 사실 일정 부분 할인을 합니다.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일정 부분 할인해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데,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뭐 10조 기본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뭐 18조까지도, 저는 처음에 뱅크인 줄 알았어요. 뱅크가 20조 뭐 30조 얘기했으니까 전 뱅크인 줄 알았는데 18조인데 기사를 보니까 페이더라고요. 페이가 18조가 어떻게 나올까? 그럼 카카오페이가 18조면 카카오페이 매출의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네이버 금융 부문 매출이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아예 논외입니다. 그 네이버에 없기 때문에 빼고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파이낸셜 부문은 도대체 그러면은 카카오가 18조면 몇 조를 줘야 되지? 예. 근데 네이버 주가는 안 움직이고 카카오는 움직이고.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분명 카카오 대비 기대감이 낮고요. 예, 왜냐면은 원래 25% 30% 벌던 애가 비용 쓰기 시작하면서 23%밖에 못 벌어요 라고 하니까 빠지네.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익이 빠지진 않지만 성장률이 영 별로네요. 이제 카카오는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양사의 시가총액 차이는 지금이 거의 저점이다. 예. 지금 저점이다. 예. 네이버 올라가고 카카오 내려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업종은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오르는 것보다 네이버가 많이 올라서 갭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이제 기업 공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잘사를 상장시키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모두 사업 부문으로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50% 점유율이라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 1위라는 플랫폼 우위에 대한 자신감? 이제 이런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시간이 뭐 아주 빠르게 램프업이 되지는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100%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즉 잘 되면 다 내 거. 네이버의 스탠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온라인 광고 50% 절대 갑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건데 잘 되면 다 내 거야. 100%야. 이런 느낌이고, 카카오는 어찌됐건 이제 2위 사업자잖아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외부 자금 수혈하고 외부에 똘똘한 이제 FI들 유치해가지고 그 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빠르게 설비 투자하고 확장하고 플랫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도 뭐 알리페이랑 협업도 하고 우리 해외 쪽도 늘리고 밸류에이션 확장 이렇게 가서 잘 되면 우리 같이 쉐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램프업이 빠르게 돼야 된다. 예, 빠르게 외형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양사의 어떤 전략적 색깔이 가장 다른 부분이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앞에는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콘텐츠 부분만 다뤘는데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로 정리할 수 있는 금융 부문도 있죠. 일단은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 결제액만 공개를 하는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결제액과 송금액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금액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송금에 대한 수수료는 결국은 뭐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봤을 때 지금 결제액 기준으로는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위가 삼성페이, 2위가 네이버페이, 3위가 카카오페이인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뭐 비교적 좀 근소하게 붙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네이버페이가 1위, 그리고 카카오페이랑 삼성페이가 좀 비슷하게 2위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카오페이의 상장으로 인해서 카카오 쪽에 또 다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은 매출의 규모도 그렇고 연간 결제액도 그렇고 네이버페이가 카카오페이보다 더 큰 사업자입니다. 네.
그럼 결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페이가 올해 1위를 기록할 걸로 보시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삼성페이가 30조, 네이버페이가 25조. 예, 뭐 카카오페이는 저는 20조에서 20조 초반 정도가 결제액이고 나머지 송금액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40%씩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페이의 최근의 성장 추세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확 꺾였거든요. 왜냐면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기반에서 뭐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경쟁력이 전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의 결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혜가 양사로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정도의 성장률이 올해도 유지된다 라고 보면은 이제 양사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커머스 부문을 보면 아직은 제 생각엔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카카오도 여성 의료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커머스 부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한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네이버라고 말씀드리고요. 양사의 체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상되는 이제 온라인 쇼핑 결제 규모가 한 30조 초중반 정도 되는 반면 카카오는 이제 올해 그로스를 좀 상당히 카카오한테 우호적으로 주더라도 한 8, 9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사의 체급 차이가 3배 이상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네이버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지만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니치 플레이어로서 수익성은 괜찮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성장성을 뭐 상당히 괜찮게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카카오 커머스도 물론 상당히 높은 가치를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전체 어떤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파급력, 영향력 또는 어떤 시장을 리딩하는 부분들 결국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네이버하고 사실 카카오의 쇼핑 부문을 좀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네이버한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왜냐면 카카오는 작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연간 결제액이 5조 초반이거든요. 5.1조 정도 되는데 그 5조 중에 70%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선물하기입니다. 아, 카카오톡에서 하는. 그 선물하기 거래액이 70%예요. 나머지 30%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그 온라인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30% 계산해 보시면 1.5조 정도? 물론 선물하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개척하면서 온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고무적이지만 선물하기라는 시장이 가지는 어떤 태생적 한계?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선물하기의 그 성장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요. 예. 첫 해는 뭐 4배 올랐고, 그 다음에는 2배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훨씬 안 돼요. 한 50% 올랐고, 이런 식이거든요. 성장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그재그 올려. 하나 더 올려. 스택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M&A를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이미 연구원님께서 답을 해주신 부분인데 올해 실적 성장세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그럼 연구원님의 토픽은? 그렇죠. 네이버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를 꾸준히 작년 한 4분기부터 네이버로 이제 코를 바꿨는데 사실 이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어요. 2월 달에 쿠팡 올라오고 할 때 보시면은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그 구간에서는 또 앞서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를 다시 2월, 3월 이후로 쭉 아웃한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한테 20조, 두나무,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지금 페이와 뱅크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자회사 단에서의 그러니까 카카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자회사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의 카카오 주가를 시가총액 55조, 뭐 60조까지 한번 터치하는 이 정도의 어떤 위세에 갖다 놨는데 카카오가 올해 벌어들이는 올해 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7천억대이고요. 그러면 순이익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5, 6천억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은 PER 100배죠.
내년 기준으로 올해는 이미 뭐 아니다, 내년을 봐야 된다. 그럼 내년의 성장성을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보더라도 40% 성장 잡으면 뭐 PER이 70배, 60배 되고요. 뭐 더블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 50배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이익 가치와 또 모멘텀 측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주력 자회사들의 상장이 이제는 정말 순차적으로 다 되거든요. 네. 이게 다 됐을 때 페이 좋아하시면 페이 사시면 되고 뱅크 좋아하시면 뱅크 사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또 네이버, 아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단순하게 PER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가치와 지분 가치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결국은 하나의 지표로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PER로 비교를 하실 거니까 본다면은 네이버의 경우 내년 예상 22년 예상 기준으로도 한 뭐 60배, 70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30에서 35배 정도로 상당히 접근 가능한 어떤 수준에 와 있고 저는 네이버를 보유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인터넷 업종은 저는 둘 다 사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게 저는 게임 업종도 보고 있고 엔터 업종도 보고 있지만 다 바이콜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뭐 게임도 지금 NC를 까서 넷마블을 사셔야 된다. 컴투스를 까서 웹젠을 사야 된다.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까지는 하이브, YG, OK인데 까서 GKL 파라다이스로 가야 되는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쭉 들고 가셔야 된다. 뭘 까서 뭘 사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산업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종속도가 심화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페네트레이션의 문제라는 거죠. 결제, 금융 쪽은 아직 10%밖에 못 가져왔네, 온라인이. 뭐 대리나 택시 쪽은 아직 뭐 20%밖에 못 가져왔네. 광고는 많이 가져왔죠, 50%. 그래서 쭉 페네트레이션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네이버 60에서 70%, 카카오를 한 30에서 40% 요렇게 지금 추천을 드리죠. 그럼 비중까지 이렇게 같이. 그렇죠. 왜냐면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네이버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면 네이버만 다 사고 카카오 0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카카오 0 카카오만 올라가면 카카오가 훨씬 좋은데 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섹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팔고 사고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딱 집중해야 될 종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이 인터넷 업종은 사실은 긴 그림에서 계속 가는 그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둘 다 가져가셔야 허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려면 둘 다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좋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업종은 확실히 제가 둘 다 가져가시고 비중을 조절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네카오의 모든 것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